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 세무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 설치 다 되어 있으시죠? 자, 회사는 주식회사 아미전자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서부터 조금 빠르게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계정 과목이에요. 전량 매도하여 매매대금 14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자기 주식 문제를 풀게 되면 항상 시산표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관련 계정,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우선 적용 계정 과목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면 지금 150만 원에 취득한 것을 140만 원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10만 원만큼의 손실이 있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 있는지 이익부터 확인 후 문제를 풀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있으면 처분 이익으로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2월 15일 날이고요. 2월 15일 날이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먼저 확인. 2월 15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은 없지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겠죠. 자기 주식 항상 취득원가로 나가는 거니까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은 14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처분 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손실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자본 계정 과목들은 무조건 시산표를 항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월 10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죠? 우리가 급여 지급 시 뭐라고 했어요? 예수금 대신에 지방소득세 포함해야 하니까 220만 원이 되겠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 전표에 5월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5월 10일입니다. 10일. 대변에 보통 예금 22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차변에 우리는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6월 30일 자금 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유상증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보통주 5,000주 주당 6,000원에 발행을 했고요. 대신에 액면은 5,000원이에요. 액면 금액만큼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자본금. 그럼 5,000주 액면이 5,000원이니까 자본금은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체크 조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6,000원씩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3,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조회하여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자본금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자본금이 움직이면 얘도 마찬가지 우선 적용 계정 과목 확인, 반드시 시산표에서 확인. 그래서 지금도 2,500만 원을 우리가 3,000만 원에 발행하게 됐으니까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그쵸? 초과금인데 일단 우리가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시산표에서 조회하셔야지 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적용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6월 30일이고요. 자, ESC 06월 30일. 자, 컨트롤 엔터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06월 30일 현재. 그러면 자본 계정으로 가면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200만 원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자, 잠시 아래다가 내려놓고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2,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은 3,000만 원. 그러면 원래 500만 원만큼이 남았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우리 뭐가 있었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만큼이 있었어요. 200만 원. 그럼 나머지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나머지가 초과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시산표에 가셔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잔액이 있죠.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계정 과목은 동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제가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0일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네, 그럼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8월 20일 ESC 08월 20일 차변에 보통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 네,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 판매부서 직원들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어요. 우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 뭐라 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죠. 6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다시 들어가셔서 9월 30일, 09월 30일 우리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2월 5일이고요. 비품을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유형자산 매각거래입니다. 유형자산 매각거래. 자, 대금은 2월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신경 쓰셔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10,000원의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매각대금이고 매각을 하게 되면 항상 나가는 금액은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에 소멸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자, 날짜는 02월 05일 날입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자, 우리 올라가서 보시면 매각 처분 팔았고 세금 계산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매출 11번입니다. 비품을 매각했고요. 공급가액은 10,000원에 부가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1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중고환영.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무조건 혼합이고 대변에 비품이 나가요. 얼마짜리? 1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99만 9천 원이 없어져야지 되고 차변에 미수금이 얼마예요? 11,000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급대가 11,000원. 자, 그리고 났더니 9,000원이 남았네요. 그쵸? 남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9,000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항상 이게 고정 틀이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월 10일 날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의 정지 비용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정지 비용은 원가에 포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불공. 사유는 뭐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신성건설인 것 같고요. 대금은 7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지급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2월 10일입니다. ESC 10일. 우리 불공 매입 54번이 되겠고요. 정지비 공급가액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요. 네, 거래처는 우리 신성건설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 처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토지가 되겠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월 11일 보통예금 계좌에 33만 원 입금을 확인해 보니 김길려 씨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상품. 이 되게 중요해요, 상품. 그쵸? 왜요? 우리 제품이 기본으로 나오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무증빙으로 팔았다. 다시 바꾸면 우린 얘를 건별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건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ESC 눌러주시고 03월 11일 날. 자, 우리는 건별 매출 14번입니다. 14번 상품 33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김길려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아니고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면 되겠죠. 네. 지금은 시험장에서 거의 대부분 이거 제품 매출로 안 바꾸고 보통예금만 쓰고 나오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되었다 그랬어요. 누락된 제조부서 전역 회식 비용. 그러면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종이세금 계산서를 10월 30일에 발견했대요. 그래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되도록 입력할 거 그랬어요. 대금은 외상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미지급금이 되겠죠. 복리후생비니까. 자, 그러면 9월 30일로 가겠습니다. 09월 30일. 자, 그러면 우리 과세 매입인가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매입 51번입니다. 51번 회식비. 공급가액은 50만 원에 5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만나식당. 여기 보이시죠? 만나식당. 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셔야 되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분계는 혼합이고 자, 원재료가 아니라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처리가 끝나고 다 완료를 시킨 후에 다시 올라가서 이 거래에 대해서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 간편집게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정 누락분. 자, 그러고 누르고 나면 확정신고 개시년월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확정신고의 개시는 10월 1일서부터죠. 그래서 10월 1일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누락분 이렇게 나와요. 단 지금 이번 회차 시험에서 11월로 입력하셔도 12월로 입력하셔도 모두 정답 처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은 되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은 된 것 같아요. 인정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하실 때 확정신고 항상 개시 시작하는 연월
그렇게 해서 10월 1일입니다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모두 정답 됐어요. 11월도 12월도 모두 정답 처리는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행복 가구에서 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목 책상을 구입했어요. 네,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네. 금액은 얼마예요? 150만 원.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20일 우리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과세 매입입니다. 61번 현금과세 매입 그리고 뭐 책상 공급가액은 165만 원 그대로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거래처는 행복가구. 자,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냥 현금 써주시면 되는데 원재료 대신에 반드시 비품으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25년 1기 확정 신고 기한 4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한다.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보니까 매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당사의 임대 매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에 임대료 매출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간주 임대료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금 뭐 과세 매출 뭐 하고 신용카드 매출 이런 것들이 자료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 간주 임대료를 먼저 계산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들이 또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본 확정신고에 반영하기로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전자신고 10,000원 또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임대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 되겠고요. 6월. 자, 거래처는 불야시 F2 눌러서 불야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층, 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 면적은 224 그다음에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5년 01월 01일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은 4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28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30만 9,150원 뭐 여기에 있는 금액 보셔도 되고 항상 여기에 간주임대료 30만 9,150원 150원의 간주 임대료를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이제 하나씩 위에서부터 넣어 볼게요. 과세 매출, 카드 매출, 그 다음에 월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월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 수치 매입은 다 일반 매입, 고정자산 아님이라 그랬으니까 일반 매입 하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액 중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불공에다가 불공 17번이에요. 17번 불공에다가 요 금액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정신고 누락분 그대로 넣어 주시는데 매입만 누락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엔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 엔터 6월 엔터 그럼 4월에서 6월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그랬으니까 1억 3,800만 원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는 여기 3번에
1억 5,230만 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여기 기타 4번에다가 30만 9,150원입니다. 넣어주시면 부가세 자동으로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매입, 일반 매입에다가, 일반 매입 10번에다가 2억 837만 원 넣어주시면, 그리고 2,083만 7천원, 매입은 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되죠. 매출은 세액이 자동 계산되지만 매입은 무조건 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불공 17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불공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의 매입세, 그러면 예정의 누락 13번입니다. 13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수치 75만 원에 7만 5천 원. 종이세금계산서 수치 상관없어요. 발급만 가산세가 있는 거고 수치는 가산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예요? 10,000원을 넣어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나요? 823만 8,915원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풀이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장.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가세 신고서의 자기 위치는, 자기 자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세율 매출 자료를 확인하고 2025년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했고요. 수출실적 명세서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네, 이렇게 세 가지 서식을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홈택스에서 조회한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가 있는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에 5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지금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 그래서 공급연월이 3월 30일 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구매확인서는 여기 있는 구매확인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표는 입력 안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출실적 명세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수출실적 명세서는 여기 두 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적일하고 한가일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여기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선적일 환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적일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되고, 요크사는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래서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적일하고 한가일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접 수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는 1번 직접 수출 두 개의 합산한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또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선생님 여기 있는 구매 확인서를 수출 실적 명세서에 기타 영세율에다가 넣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자꾸 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 기타 영세율란은 언제 쓰는 거냐면, 기타 영세율이라는 란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개무역이나 혹은 위탁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 증빙으로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중개무역이나 위탁 가공무역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야지 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수출 실적 명세서의 기타 영세율란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는 구매 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내국 거래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국 거래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출하고는 지금 내가 수출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는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타 영세율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자, 컨트롤 엔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로 가셔서 자, 1기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1월서부터 3월이 되겠고요. 지금은 구매확인서 2번이죠. 2번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서류 번호는 PKT 2025-0330-777 발급일자는 2025년 04월 03일 뭐 품목은 밑에 나와 있을까요? 전자제품 네 거래처는 F2 누르셔서 잠시만요. 미래테크죠. 미래테크 넣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전표일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전표일자를 따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전표에서 여기 불러와 주시면 되는데 전표 입력 자체는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출실적 명세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 자,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고요. 수출신고번호서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창을 조금 줄여놓고 우리 위에 있는 수출신고번호 13075200809007X 네, 선적일자는 2025년 02월 15일이 되겠고 통화코드는 US달러 그냥 그대로 영문 나와 있으니까 환율은 1,450원 여기는 영어 선적일 기본 환율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외화는 5만 달러입니다. 거래처는 F2 눌러서 토마스 자, 그 다음은 1388925148890X 주시고 선적일자는 그대로 선적일이에요. 2025년 03월 17일 날 이번에는 유로입니다. EUR 그래서 유로 환율은 1,350원이고요. 외화는 32,000유로 그러면 4,320만 원이 나왔고요. F2 눌러서 요크사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두 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금액 확인해 주세요. 금액 확인 왜냐면 전표로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1,570만 원입니다. 자, 저장 1억 1,570만 원 네, 이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위에 거는 그냥 여기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하고 1억 1,570만 원 하고 이 두 가지 금액이 있어야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러면 1월에서 03월에 직접 수출이 1억 1,57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출실적 명세서에서 우리가 01월에서 03월 이렇게 오면 여기에 기타 영세율란에 쓰는 부분을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타 영세율 중개무역이나 위탁가공 무역에 의한 매출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는 수출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 영세율 그러니까 수출 신고번호도 없죠. 그런 경우에 외화입금 증명서에 따라서 여기에 기타 영세율을 넣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화재 보험료 처음에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기간이 7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0일 거니까 절반인가요? 그쵸? 그래서 성급 비용이 절반 그러면 840만 원이겠네요. 맞죠? 공장 화재 보험료 840만 원만큼을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이제 이거는 다 아시죠? 네,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성급 비용 840만 원, 내년도분 대변에 521번 보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2월 31일 날 예수금, 대금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 그리고 제가 이것도 결산에서 엄청 중요하게 해드렸는데 부가세 적립분계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수금 원래 대변에 있으니까 예수금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차변으로. 그 다음에 대금금은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그렇죠? 지연수치 가산세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해주고 대차차익 나오면 우리가 대차차익이 만약에 양수로 나왔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음수로 나오게 되면 음수는 차변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분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3,54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2,237만 원, 그리고 차변의 817번 세금과 공과가 3만 원, 그리고 대변의 자비익이 만원, 그리고 마지막 차익이 양수로 1,305만 원이 나왔죠. 그쵸? 그럼 무조건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이제 뭐 세무 2급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했죠? 비미자사.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된 경우, 자산으로 처리되면 무조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사용액 찾을까요? 구입한 소모품은 2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사용한 소모품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사용액은 170만 원을 썼나요? 네, 170만 원. 그리고 구입 시에 소모품으로 처리했으니까 무조건 소모품이 어디로? 대변으로. 무조건 반대쪽으로 갑니다. 대변으로. 그러니까 소모품 B로 처리되어 있으면 소모품 B가 대변으로 갈 거고, 소모품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소모품이 대변으로 가시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에 우리는 대변의 소모품 무조건 170,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제조부서가 구입한, 그랬으니까 530 소모품 B가 170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우리 자동결산에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손도 자동결산에 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엔터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그냥 들어가시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게 법인세니까 700에 70이니까 7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선납세금이 200이 있었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200 그대로 옆에다 써주시고 770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해요? 570만 원만큼이 더 필요한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570만 원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총액만 계산하시고 770 거기에서 200만 원만큼의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출금과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3% 대손을 예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대손 클릭해 주시고 대손율은 대신에 3%입니다. 3%로 수정해 주시고 외상 매출금하고 대여금만 필요하니까 바드러움을 스페이스바로 삭제, 그 다음 미수금도 스페이스바 엔터 해서 삭제. 그래서 두 개의 금액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바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산 끝났으니까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산 분기 완료라고 떴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결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윤상의 11월 귀속이라 했고요. 12월 지급분, 11월 귀속인데 12월에 지급을 했네요. 수당공제 등록을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에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수당공제 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 그랬고요.
다음에 주의하여 작성한다. 매월 급여 신고 대상이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충족하며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속 연월은 11월이고요. 지급 연월일은 12월입니다. 아시겠죠? 반윤상. 다음에 자, 우리 볼게요. 식대서부터 볼게요. 당사는 구내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식대 뭐예요? 식대 과세가 되죠. 그죠? 네. 식대 과세입니다. 왜냐면 밥 주니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임차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얘는 비과세에 해당하고 자격수당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과세. 그 다음 보육수당. 보육수당은 5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다.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매월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육수당 네, 일단 비과세는 맞고요.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월 20만 원인데 26년 4월 시험부터 그러니까 26년 개정세법이에요. 26년 개정세법이고 26년 4월 시험서부터는 자녀 1인당 20만 원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있으면 60만 원까지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바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셀뉴스로 다시 설명 또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금 이거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게 되면 26년 개정세법은 보육수당이 1인당으로 바뀌게 돼요. 자녀 1인당 20만 원씩. 그러니까 3명이면 60만 원이. 그리고 얘의 적용은 2026년 4월 시험부터 적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알아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녀 교육 보육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나와 있고 입력 그냥 쭉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컨트롤 엔터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수당공제를 먼저 가셔야 하니까 수당공제에 기본급 상여 직책이 없죠. 그래서 부 월차도 없으니까 부 식대는 과세이기 때문에 부 해주시고 밑에다가 과세의 식대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또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밑에 자격수당 저는 그냥 과세라고 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번 비과세로 자격수당 먼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F2 눌러서 이 지금 유형란에서 여기서 F2 눌러서 자격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없죠? 없으면 과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과세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보육수당 F2 보육 이렇게 치시면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 4월 시험부터는 바뀌게 되니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확인. 자, 그리고 우리 귀속은 11월이 귀속이라고 했고요. 지급은 12월 05일 날입니다. 반윤상의 기본급서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만 원, 상여금 10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격수당 15만 원, 보육수당 30만 원. 국민연금 11만 2,500원,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11,47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가 21,000원이 나왔네요. 21,000원에 2,100원까지 해서 차인지급에 408만 2,710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김노사 차장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세,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자, 김로사 본인이고요. 자, 배우자. 상가 임대 소득이 3천만 원이 있으니까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쵸? 네,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소득 제한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료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복권 당첨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으로 되어 있네요. 김혜나는, 네, 김혜나 장애인인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중학생, 유치원생, 네, 모두 다 그냥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등록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자, 사원 FE 김로사를 불러오겠습니다. 김로사를 먼저 불러오시고, 자, 부양가족을 클릭하신 후에 김로사 있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승현 770506119401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친 1 김대명 540101116683. 자, 그 다음에 동생은 형제자매 6번이에요. 6번 김혜나 001212429529. 그 다음에 자녀 4번 이민지 120304456787. 그 다음에 또 자녀 이찬 190306356714. 이렇게 일단은 넣어주시고, 자, 입력을 먼저 다 해주신 다음에, 자, 일단 김로사 본인 주민번호가 2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이에요. 맞죠?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총급여액 초과로 부녀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현 배우자는 아까 소득 초과했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초과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부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 초과는 다 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력을 따로 안 해주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김혜나가 장애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선택해 주시고, 자녀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고, 출산 입양은 올해 출산 입양했을 경우에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13살이니까 이미 과거에 출산한 거니까 출산 입양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일단 기본 데이터를 우리 부양가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승현만 소득 제한에 걸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근무지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득명세라는 곳으로 가셔서 소득명세에 자, 근무처명, 여기 종전,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쭉 가로 닫고 남동테크, 그 다음에 종교는 아니니까 부, 그 다음에 875880137.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근무기간은 2025년 01월 01일, 2025년 02월 28일.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은 1200만 원, 그리고 상여 2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건강보험료서부터 해서 건강보험료 보시고 51만 8천 원, 그 다음 장기요양 10만 7천 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9만 6천 원. 자기 자리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4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 58만 3천 원, 그 다음에 5만 8,300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종전근무지 입력까지가 모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험료인데 배우자는 소득 제한에 걸렸죠? 안 됩니다. 그쵸? 네,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고, 김혜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김혜나 클릭해 주시고 보험료.
장애인이죠. 따당 눌러주시고 장애인란에다가 180만 원. 어차피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입력하셔도 정답이 돼요. 정답이 되는데 그냥 있는 금액 그대로 써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네, 그래서 18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김로사, 본인의 대학원은 가능합니다. 그죠? 본인의 대학원은 가능하고 부친의 노인대학. 그래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지 교복구입비 7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얼마로 써야 되죠? 교복구입비는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50만 원 한도, 7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안 되고 50만 원으로 그 다음에 급식비, 네, 급식비 모두 공제 대상이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육비는 자, 첫 번째 김로사 클릭해 주시고 교육비 이쪽에다가 대학원 420만 원. 본인 교육비이기 때문에 대학원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김대명은 안 되는 거고 이민지. 그래서 이민지는 초중고인가요? 네, 50만 원 입력해 주시고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초중고 해서 2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찬 6살. 네, 급식비 15만 원. 그러면 이찬은 미취학 아동이죠. 그죠? 취학 전. 그래서 1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의료비 임플란트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임플란트 되고 라식 수술 됩니다. 한약은요? 됩니다. 그런데 체력 증진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력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약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실손의료보험금 120만 원 수령 이렇게 있으니까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다 김로사의 신용카드 사용했다 그랬고요. 자, 의료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료비. 자, 처음에 F2 눌러서 김대명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자료는 다 국세청 자료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 300만 원입니다. 실손보험 수령액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F2 김혜나 국세청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 네,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민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두 사람 거에 의료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아까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김혜나 동생이에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무조건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무조건 안 되고요. 김대명 신용카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민지 자녀의 직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된다. 김혜나를 제외한.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김로사의 신용카드 3,380만 원. 그 다음에 김대명 신용카드 대중교통이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00만 원에 대중교통이 50만 원. 직불카드 52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민지로 내려가 볼게요. 이민지 직불카드 사용액이 52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신용카드까지 모두 입력이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한 건 여기 있는 제목. 이 제목과 똑같은 글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 제목과 똑같은 글자를 어디에서 찾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자,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 보시면 금융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 여기에서 따당 들어가 보시면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대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850만 원입니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다 끝나셨나요? 네, 입력이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은 우리 반드시 이렇게 빨강 색깔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239만 6,300원이 나왔네요. 저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3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제가 전산세무 2급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라고 매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빠듯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에 빨리 익히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일반 전표 풀을 때는 우선 적용 계정 과목 같은 것들 우리가 대손 충당금 혹은 퇴직급여, 그 다음에 자본 관련해서,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든지 주식 발행, 감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 계정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매출 전표 무조건 다 맞추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공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씩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를 조금 하셔서 연습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